세상 collapsing 보다 gentleman If you're unready We spend the night doing like time Whispering at ourselves in dance Evaluation meta red like song I saw that light You just wait for me But I close and try after school Roll up 3 cup for you You wait on picture Girl, no understand You just twist my face I give it a finger Now break and now I think that it's something 예, 방금 소개받은 박희정 교육연구원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요, 넌픽션으로 영어와 학습을 동시에 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많이 하는 학습법 그리고 교수법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한 교수법에 의해서 많이들 소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넌픽션으로 영어와 학습을 동시에 어떻게 할까? 오늘 강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영어책을 많이 읽고 있죠. 근데 영어책을 어떻게 읽을까의 방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영어책 많이 읽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겠다라는 부분에서 영어책 다독도 해야 되고 정독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말로 쓰여진 책은 다독도 하고 정독하기가 그저 어느 정도 쉬운데 외국어로 쓰여진 책은 다독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독은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독을 할 때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장르별 독서예요. 영어로 쓰여져 있다고 그냥 영어책이니까 괜찮지 네가 읽고 싶으면 그냥 읽어라라고 해서 픽션 꾸며낸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고 쉽게 읽히기 때문에 그것만 읽다 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많이 높아지지만 그 이상은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많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꼭 장르별 독서를 해야 된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딩을 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강연 때 꼭 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래서 리딩을 하는 준비 그리고 리딩을 할 때 함께 키워야 할 스킬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How to read non-fiction book. 도대체 non-fiction book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픽션과는 달리 어떻게 읽는 방법도 달라야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용 중심의 이해라는 부분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익히기도 픽션하고는 좀 다르더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함께 다뤄보고요. 세 번째는 Basic Non-Fiction Comprehension 스킬이 있어요. 우리가 픽션을 할 때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스킬이 있지만 non-fiction을 이해하는 데도 comprehension 스킬이 있어요. 그럼 픽션하고 non-fiction은 조금 어떻게 다를까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걸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comprehension skill이라는 건 결국 영어를 한국말로 머릿속에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원래 comprehension skill이 필요한 건 뭘 하기 위한 거예요? thinking, 사고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comprehension and thinking strategy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우리가 책에서 얻어진 지식이 이해되고 그리고 분석이 되고 그 인포메이션이 종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소개하는 Four Corners를 어떻게 가르칠 건지를 함께 공유를 해보고 마지막에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체크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함께 어떠한 고민들이 있는지 상담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강연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쭉 살펴보셨죠? 예, 이제 준비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영어책 다독과 정독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영어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견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우리 아이가 영어책을 읽어요 라는 게 한 5년 전 그죠? 이었어요. 그래서 영어책을 읽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아무 책이나 사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읽을 것이냐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어책은 다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정독도 해야 된다. 다독을 할 때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독할 때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장르별 균형 있는 독서를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픽션을 읽으면 모두 읽어야 해요. non-fiction도 읽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을 읽으면 contemporary literature도 현대물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래서 픽션 항상 꾸며낸 이야기만 읽을 수 없고요. 사실을 정보를 다루는 글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대물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만 읽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저 클래식도 읽어야겠더라 라는 부분에서 꼭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장르별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할 때 과연 어떻게 읽을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독서를 하게 되면 영어책을 아이들에게 쥐어주고 많이 읽어라 라고 이야기만 했지 정작 어떻게 읽으란 말은 사실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책을 읽는 방법이 천차만별인 거죠. 그래서 한 클래스룸 안에서 어떤 학습 능력이나 독서 능력도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분석력이 뛰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의 이해력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만 많이 읽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가르쳐주자라는 부분이 바로 guided reading이에요. 리딩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뭘 제공해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리딩을 할 때는 세 단계로 리딩을 합니다. 첫 번째, before reading, 그죠? 두 번째, during 또는 while reading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after reading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before reading, 책을 읽기 전에는 과연 어떠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책을 그냥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기 전에 꼭 읽는 리더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게 다 똑같지만 책을 읽을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면 사실 책을 펼쳐서 센텐스를 빨리 읽어야지 이런 마음은 좀 멀리 접어두고 책을 읽기 전엔 책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충분히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소개라는 거는 front cover 앞에 있는 겉지, 그죠? 그 다음에 back cover를 통해서 충분히 책의 중요한 아이디어는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책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며, 그리고 작가의 이름은 누구며, 그 다음에, 중요한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디서 또 볼 수 있어요? 책의 커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책을 안을 열어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봤더니, 이제 책이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건지는 타이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어떻게 흘러갈 건지는 거기서 또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백커버를 봤더니 요즘엔 대부분 백커버에 뭐 있어요? 간단한 서머리가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머리에 유념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리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책의 겉표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표지,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준비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vocabulary를 non-fiction 같은 경우에는 뒷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인덱스나 글로서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또한 체크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나한테 소개를 했어요. 읽지 않고, 그죠? 전혀 읽지 않고 소개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무작정 one line 책을 한 줄 한 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그저 내가 오히려 책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리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during reading 동안은 최대한 내가 이 책을 이해하는 방법, 그죠? 이해하도록, 그리고 이해하면서 사고하는 쪽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after reading,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이제 다 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책을 덮자 하고 다음 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책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 책의 내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책의 내용이 다시 어땠는지 우리가 책에 상당히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음 책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해요? 서서히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리죠. 그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인포메이션을 reorganize라고 해요. 다시 내가 나의 생각으로 사고력으로 조정하고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after reading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한번 우리 글을 써보자. Okay, this is the writing time. Are you ready? 하면 nobody is ready.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갑자기 글 써보자라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그죠? 읽은 내용, 사고력을 통해서 글을 쓰는 게 바로 이 after reading에 해야 할 활동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before reading, during reading, after reading의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하는구나라는 거를 꼭 어떻게 하자? 이제는 가르쳐주자. 아이들이 책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 제대로 읽잖아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가르쳐주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책을 읽기 시작해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영어 실력도 조금씩 더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만큼 읽어야 할 책의 분량도 어떻게 해요? 길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 pages 해서 한 10피짜리를 읽거나 아니면 12, 13, 14 하고 읽었는데 어느 순간 it's over 30페이지를 넘어서는 순간 뭐가 돼요? 책은 이제 챕터북의 형식을 떼요. 챕터 1, 챕터 2 하니까 쭉 읽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그죠?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reading fluency라는 거야. 유창함. 도대체 리딩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창하게 리딩을 한다는 건 무엇인지, 이 유창함이라는 거는 읽는 것만 유창한 게 아니라요. 그죠? 이해력 부분에서도 어떡하다는 거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어서 그걸 연습하고 넘어가고 다독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에 꼭 다독을 하면서 뭐 하자? 독후감을 쓰자.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하자라는 부분이 다독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reading fluency에 대한 거는 좀 뒤에 가서 이야기를 더 보강해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할 활동이 좀 더 깊게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게 됐죠. 첫 번째가 바로 어휘 습득이에요. 그냥 책을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흘려서 읽지 말고 그죠? 집중해서 읽는 건데 그 중에서 집중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더라? 단어더라. 이 책에서 나왔던 단어를 좀 더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어휘 습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는 게 바로 정독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독을 할 때 픽션도 정독을 하지만 주로 뭘 가지고 정독을 많이 하냐면 아무래도 non-fiction을 가지고 정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뭘 얻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리딩이죠. 같은 리딩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달라요. fiction의 목적은 for enjoyment, 즐겁기 위해서, 그죠? 독서의 즐거움이란 목적을 가지고 읽게 되는데 non-fiction은 그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어. 정보를 얻고 싶어. 이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떠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식을 잘 얻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이 부분이 바로 정독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정독에서도 계속해서 뭐 해요? 쓰기를 강화시키죠. 그래서 이 책만을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책을 또 리서치를 해서 두 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종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report랑 앞에 있는 book report랑 다른 report입니다. 그죠? 첫 번째 있는 book report는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report를 쓴다는 개념이고, 여기에 있는 report는 한 주제에 관해서 여러 책을 읽고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쓸 수 있는 report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독과 정독 조금 다른 부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학년별로 봤을 때 어떤 학년들이 그죠? 다독을 하고 정독을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부터 할 수 있을까요? 다독은 아무래도 저학년, 그죠? 저학년은 다독으로서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요 장르별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3학년, 4학년으로 갈수록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서서히 정독의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꾸준히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은 하되 이제는 뭐도 하자? 내용을 좀 더 점검하자라는 부분이 고학년에게 필요한 정독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책 다독과 정독 달리하세요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책, 무엇을 언제 읽어야 하나라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아까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well-balanced reading이에요. 균형 있는 리딩을 하자. fiction, non-fiction, classic, and contemporary literature를 함께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권의 캐나다 중에서도 온타리오 주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에 있는 사립학교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학교에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살펴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well-balanced reading을 하냐면 in grade 1 to 3 1학년부터 3학년까지 students should read these books. 이런 종류의 책을 읽어야 된다. 첫 번째, poetry. 해서 poetry도 쉬운 poetry를 말하는 거죠. nursery rhyme이나 chant. 비교적 짧으면서 그저 문장도 단순한 그런 poetry를 읽도록 하고요. folktale, 스토리를 읽어야 하고 picture book, 그죠? 그림 동화 많이 읽어야 하고 alphabet or counting book. 그래서 책 중에서는 math book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math book도 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저학년은 쉬운 패턴이 반복되는 문장이 비슷한 문장으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 북을 읽도록 하고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이 되면 무엇을 읽어라? chapter book을 읽어라. 그 다음에 스토리인데 어떤 스토리? such as adventure story. 좀 모험이 많은 책들은 비교적 간단하지 않잖아요. 좀 길잖아요. 그래서 한 3학년 정도 되면 이 adventure story를 읽고요. 그 다음에 유머 있는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classic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읽어라? non-fiction을 꼭 읽어라 라고 non-fiction에 대한 걸 적고요. 예로 biography를 아예 예를 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4학년에서 6학년은 in grade 4 to 6 students should read poetry지만 좀 길고 그죠? 센텐스도 복잡한 lyric and narrative 읽고요. folktale 읽고요. 그 다음에 우화, fables,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myth 들어가요. 그리고 legend. 그래서 king Arthur 같은 경우에는 꼭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나옵니다. 판타지, 어드벤처 스토리, 미스터리 스토리. 이제는 그냥 스토리가 아닌 뭔가 그저 사건을 해결하는 미스터리 스토리가 나와요. 왜 이게 4학년에서 6학년에 들어가 있을까요? 저학년은 아무래도 사고력이 그저 많이 부족하고 논리력이 부족해요. 그게 준비가 돼야 미스터리 스토리를 읽을 수가 있어요. 사건을 해결하는 거를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아직 저학년은 준비가 안 됐더라.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면 반드시 미스터리 스토리를 통해서 뭐 하자? 읽고 사고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픽션이라도 무슨 픽션? 사이언스 픽션을 읽자. 어렵죠, 사이언스 픽션이. 그 다음에 children's class이 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non-fiction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면 굉장히 뭐 저학년들도 영어 말고 다른 과목이 중요하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타 과목에 대한 그죠? 학습력,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의 텍스트북을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뭐와 연결되냐면 non-fiction하고 연결돼요.
왜냐하면은 사실과 정보를 다루는 사회 과목, 과학 과목 다 그 글들이 뭘로 구성이 돼 있어요? non-fiction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고학년의 리딩의 실력은 뭐가 좌우한다? non-fiction, reading skill이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fiction도 계속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학년을 나눠서 저학년, 고학년 두 부분으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넣어주죠. 그래서 학년을 살펴보면 쭉, 그죠? 이 부분이 보이죠? fiction, non-fiction, classic, contemporary를, 그죠? 학년에, 저학년, 고학년에 맞춰서 이렇게 쫙 펼쳐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장르별 독서가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non-fiction 꼭 읽어야겠다. 고학년 때부터? 아니에요. 언제부터? 저학년 때부터 쉬운 non-fiction부터 읽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딩을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critical components of reading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딩을 할 때 준비해야 될 사항들 readiness 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리딩을 준비할 때, 리딩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부분, phonemic awareness라고요. phonemic awareness가 뭔지 아시는 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phonemic awareness는 letter and sound relationship이라고요. letter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alphabet letter. alphabet letter이 각각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를 첫 번째 바로 글자를 보여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in spoken language. 우리가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소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만약에 A가 쓰여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겠어요? 그림으로? 대부분 apple 있죠. 그죠? or ant.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읽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phonemic awareness에서 B가 있으면은 big letter, small letter 뭐가 있어요? bat. 그죠? 아니면 bad. 해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What does it make sound? B. 해서 선생님이 먼저 들려줘요. B. So can you hear B sound at the beginning of the word? Yes, we can hear bad, bat, B. Can you hear that? 하고 계속해서 들려주고 확인하는 게 바로 phonemic awareness입니다. 그래서 in spoken language,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alphabet, letter and sound를 그 다음에 그걸 어디로 가져와요? 이제 글자를 보여주죠. 그래서 phonemic awareness도 글자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소리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단어를 이루어내는지를 at, cat으로 보여줘요. 근데 파닉스는 읽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사실 파닉스의 목표는 뭐예요? at 했던 거를 phonogram이라고 해요. at라는 걸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펼쳐주는 게 바로 파닉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t를 중심으로 많은 단어를 읽을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다? spell 할 수 있다. 그래서 읽고 쓰고 그걸 어디로 가져오냐면 최종 vocabulary, 어휘로 가져와요. 그래서 파닉스를 통해서 해야 될 거는 at를 중심으로 많은 단어를 뭐 해요? 읽을 줄 알고, 그죠? 쓸 줄 알아야 되고,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도 알아서 이걸 그대로 vocabulary를 가져오는 게 바로 파닉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무슨 준비가 돼요? 거의 리딩이 준비가 되죠. 그때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한다면 그냥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자? 리딩을 할 때 파닉스에서 배우는 단어들은 영어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파닉스에서 배울 수 있는 단어 말고도 이제 다른 단어들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단어들을 안 가르치고 바로 리딩을 하면은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 어떻게 해요? 사실 단어를 읽을 준비가 된 거지 센텐스를 읽을 준비가 충분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끊겨버리는 거죠. 끊겨버리니까 아이들이 그 문장이 이해도 안 되고
그죠? 자신감도 더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선 플러스 원 하나를 더 요 가운데다 넣으면 바로 우리가 high frequency words or sight words라고 해요. sight words는 파닉스처럼 사운드를 그죠? 크 이렇게 쪼개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파닉스의 법칙에서 예외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바로 근데 그건 사실 너무나 많이 써요. 우리가 빈도수를 조사해 보면 파닉스에서 나오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 버리면 너무 힘들죠. 바로 그게 누구냐면 pronoun. 대명사들. he, she, we, me 이런 것들 안 가르치고 가면 아이들 딱 보면 못 읽죠. 그죠? 그 다음에 preposition. 전치사들 꼭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rticle. 관사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A, N, 그리고 the or D라고 읽을 때 이걸 미리 준비를 시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비동사들이죠. 그죠? am, are, is 굉장히 많이 쓰여요. 센텐스를 그죠? 볼 때마다 거의 자주 등장하는데 이걸 안 가르치고 가면 리딩의 준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플러스 원 sight words. 통으로 읽어야 되는 통글자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을 준비가 되면 아이들이 칸이 나눠져 있죠? 책을 많이 읽어요. 다독을 하게 되죠. 다독을 할 때 뭐 하자? 장르별 독서를 하자. 요 빈칸이 바로 장르별 독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장르별 독서를 할 때 최대한 부모님의 도움을 덜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덜 받고 하는 리딩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즉 앞에 있는 준비를 충분히 시켜서 아이들한테 리딩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이 리딩의 실력이 빠르게 향상이 되고 반드시 뭘 갖냐면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아이들하고 틀리게 굉장히 잘 읽고요. 그래서 많이 읽어요.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이 어려워지고 길어지면 뭘 체크하자? fluency를 체크하자. fluency라는 거는 첫 번째 독서를 할 때, 리딩 할 때 어떻게 유창해야 되냐면 number one이 accuracy. 정확성이에요. 그래서 정확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발음만 정확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no skipping word. 긴 패러그래프나 긴 내용이 많은 페이지를 읽다 보면 아무래도 단어가 그죠?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건 여기서 빠져서 pronunciation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빠지면 이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어가 하나 빠지면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no skipping word. 건너뛰는 단어가 없어야 되고 반대로 no adding word, 덧붙이는 단어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체크해야 되는 게 no misreading, 잘못 읽는 단어도 없어야겠다. 이러면은 reading이 어떻게 해요? 이해도가 정확해지는 거야. 만약에 you can make a mistake,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는 뭐 하자? reread, 다시 읽자. 다시 읽어서 뭘 높이자. reread to make sense of meaning. 그래서 이 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시 읽는 거예요. 내가 읽어서 틀려가지고 그저 소리 때문에 다시 읽는 게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다시 읽는 거다. 그래서 number one accuracy의 부분은 어떠한 정확성이 그죠? 소리적인 정확성도 있지만 뭐도 있더라? 의미의 정확성도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number two. 그럼 이제 accuracy를 보면 number two 같은 경우에는 change reading rate 해서 reading rate라는 게 나와요. reading rate는 reading을 할 때 속도를 말합니다. 그냥 무조건 빨리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reading rate는 읽는 사람이 reading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디서 조절하는지를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똑같이 그냥 쭉 같은 속도로 읽는 게 아니라 판가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장르의 기준입니다. 픽션을 읽을 때의 속도와 non-fiction을 읽을 때의 속도 어느 게 더 빠를까요? 픽션이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everyday English,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잉글리시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빠르게 읽을 수밖에 없더라. 근데 반대로 non-fiction에 들어가면 그죠? 사실과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과 정보를 다루는 단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slow down, 천천히 읽어라.
그리고 픽션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냥 빠르게 읽어도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그죠? 근데 non-fiction은 읽으면서도 자꾸 어떻게 해요? 정리가 안 돼서 체크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찾을 때 픽션은 빨리 읽어도 찾아지지만 non-fiction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한 slow down,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slow down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slow down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특정하게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고 그게 구일 수도 있고요. phrase일 수도 있고 sentence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어떻게 해요? 더 커지면은 한 paragraph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paragraph가 되면 그때는 slow down 하자라는 게 바로 두 번째 reading rate, 속도를 조정할 줄 아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tonation. 우리가 말할 때만 intonation을 쓰는 게 아니라 reading을 할 때도 intonation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intonation이 말할 때 의미를 전달하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쓸 줄 알아야지 모노톤을 읽었을 때의 이해력하고요. intonation을 넣었을 때의 이해력을 따져봤을 때 어디게 높냐면요. intonation이 들어가야 정확한 이해가 합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이 나오는 경우, 그죠? 정확하게 intonation 어떻게 해요?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telling, 이야기하는 statement에서는 내려주고, 그걸 통해서 이해력을 더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intonation 다음에는 expression, 표현하는 리딩을 하자. 표현하는 리딩, 뭘 표현해야 돼요? 리딩을 할 때, 픽션을 예를 들면, characters, feeling, 캐릭터를 느끼는 감정, 그리고 생각, thought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때 표현할 때 뭐가 있냐면 단어의 클루가 있거든요. word clue. 그죠? 주인공이 이렇게 말했다. 그죠? 행복하게 말했다라든지 아니면 슬프게 말했다든지 이걸 그대로 단어의 클루를 보고 그거를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이걸 하면, 연습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스토리 전체의 무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학년은, 저학년은 characters, feeling and thought를 많이 그죠? 표현하는 리딩을 하고요. 고학년은 그거를 넓혀서 전체 스토리의 무드를 파악하는 그걸 표현하는 리딩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unctuation. 우리가 리딩을 할 때 꼭 punctuation을 잘 봐야겠더라. 왜냐하면은 이 펑츄에이션에 따라서 그죠? 이해력이 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센텐스를 읽을 때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they have to see the ending of the sentence at the same time. 첫 번째 센텐스의 앞부분을 볼 때 뭐예요? 다른 눈은 끝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장이 asking이냐 물어보는 문장이냐 telling이냐를 처음부터 파악하고 들어가는 리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정확한 인토네이션 표현할 줄 알고 이해가 바로 벌써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물어보는 문장이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갑자기 쭉 가다가 마지막에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올려버리죠. 그죠? 아니면 미처 올리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phrasing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phrasing을 연습해야 합니다. phrasing이라는 거는 말을 할 때, 읽을 때 단어를 하나씩 딱딱딱 끊어서 읽지 않고 딱딱딱 끊어서 말하지 않아요. 단어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개의 단어로 뭉쳐서 다녀요. 근데 그거는 센텐스는 아니에요. 그죠? phrase로 뭉쳐서 다니는 단위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제대로 리딩을 할 수 있고요. 빠르게 리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빨리 이해가 되고 들을 수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그죠? 하나씩 끊어서 얘기 안 해주고 이거 뭉쳐서 얘기해 주는데 그걸 못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리스닝 스킬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거고, 그리고 그거를 또한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해요? 제대로 말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meaningful chunks를 연습하라. 바로 이 의미의 단위가 phrasing을 말합니다. 어디서 끊어 읽을 것이냐. 그거를 연습하게 되면 뭐예요? 아이들이 챕터북을 읽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이 플루언시가 바로 핵심 키더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vocabulary development,
어휘를 습득하는 정독의 방법, comprehension 정독의 방법, 그리고 그거를 reading and writing을 어떻게 해요? 꼭 연결을 해주자가 바로 reading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준비, readiness는 이런 걸 해주시고요. 리딩을 할 때 이런 스킬들을 어떻게 해요? 향상을 시키면서 책을 읽어야지 그냥 책만 많이 읽으면 안 되겠더라라는 부분이죠. 이제 하나 더 이제 들어가면 How to read a non-fiction book. 그럼 도대체 non-fiction book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non-fiction만 놓으면 이제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fiction을 옆에 비교를 해봤어요. What do we focus on in fiction? What do we focus on in non-fiction? 해서 fiction은 도대체 뭘 포커스를 맞추고 non-fiction은 도대체 뭘 포커스를 맞춰요? 해서 첫 번째 둘 다 뭐가 있어요? theme이 반드시 있죠.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fiction에는 그 주제 밑에 뭐가 있어요? 스토리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배경이죠. setting,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들, character, 그 다음에 사건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플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non-fiction은 뭘 갖고 있냐면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정보. 뭔가 무엇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둘 다 같아요. vocabulary and vocabulary. 그 다음에 여기는 또 vocabulary 알면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영어 실력이 중요하겠죠. language knowledge를 말해요. 그래서 language knowledge, 그래서 grammar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sentence structure를 잘 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여기에는 phonics도 물론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reading comprehension skill and strategy 필요하고요. non-fiction에도 reading comprehension skill and strategy 필요하고 마지막에 text type도 있어요. non-fiction이 그냥 다 똑같은 글이 아니라요. 텍스트가 조금씩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르치면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non-fiction에 persuasive, 설득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걸 배우려면 요것도 고학년들은 포커스를 맞춰서 배워야겠더라 해서 조금 그죠? 달라지는 거 느끼시죠? 픽션과 non-fiction이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what do you focus in non-fiction? non-fiction을 가르칠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나요? 첫 번째, 내용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중심 하면 바로 뭐예요? 몰입, immersion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내용을 아이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온갖 방법을 다 쓰실 수 있어요. 책을 벗어나서 CD-ROM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직접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tree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책 안에서만 할 필요는 없더라. 그 내용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내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든지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몰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입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뭐예요? non-fiction 장르예요. 가장 쉽게 몰입을 사실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material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픽션을 가지고 몰입을 시키는 것보다는 non-fiction을 가지고 몰입을 시키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내용 중심,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non-fiction을 할 때 어휘들이 여러 가지를 나와요. 첫 번째 general이라고 해서 everyday English를 말합니다. 우리가 늘상 만나는 단어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specialize. 어떤 특정 과목에 들어가면, 영역에 들어가면 이 단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technical.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가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spring을 하면요. spring everyday English에서 어때요? season spring 생각나죠? 근데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갔더니 hot spring이 나와요. hot spring, hot spring. What does that mean, hot spring there? 그러면 봄이 덥다란 얘기인가? 이게 말이 돼요? It doesn't make sense there. 그죠? 전혀 의미가 파악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hot spring이란 바로 온천을 얘기하는 거죠.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 technical 들어가면 spring이 모두 있더라. 머신에 들어가는 spring도 있더라. 그래서 this vocabulary. 그래서 non-fiction에는 이렇게 general한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specialized 나올 수 있고 technical도 나올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vocabulary를, 어휘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책이기도 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text type. 도대체 어떤 text type를 갖고 있냐. report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글을 설명하는 explanation,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그저 실제 일어났던 사건, 실제 존재했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형식이 바로 recount예요.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recount고요. 그죠? 자서전에서 쓰이는 게 recount고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쓰이는 방법이 바로 recount예요. 그래서 recount라는 건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법. 뭘 쓰냐면 주로 WH question을 써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라는 부분이요. 바로 biography에 많이 쓰이고요. 인물 중심인 거고요. 여기는 사건 중심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할 때 해서 recount 우리 four corners에 있으면 같은 recount인데 텔레폰 사건, 텔레폰이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를 중심으로 하면 recount가 그냥 recount고요. 근데 텔레폰을 누가 개발했어요? 폰을 벨이 개발했죠. 그러면은 그 인물 벨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하면 recount biography가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인물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 사건의 포커스를 조금 구분이 되고 procedure, 뭔가 실험이 나오는데 그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과정을 그저 보여주는 글이 있고요. persuasive, 뭐뭐 하자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persuasive 있고 마지막에 reference, 정보를 담은 북들이 있더라. 이렇게 텍스트 타입이 다르더라. 이 텍스트 타입이 다르면 이 책에 들어가는 그저 부가적인 것들도 달라지더라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language knowledge에서 sentence structure나 grammatical 요소, grammar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tense, 그죠? sentence structure, subject, verb, object, 그 다음에 subject, verb, adjectives, 네, subject, verb, adverb 이런 거나 아니면은 특히나 non-fiction에는 compound word들이 많이 나와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language knowledge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on-fiction을 중심으로 할 때의 수업, 반드시 fiction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몰입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vocabulary, text type, language knowledge 이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영어 스킬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들 뭐가 중요해요? 내용, 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그 레벨을 그저 체크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럼 vocabulary는 저학년 vocabulary, 고학년 vocabulary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저학년 vocabulary는 반드시 use phonics spelling rule. phonics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스펠할 줄 알아야 됩니다. How do you spell cat? 하면은 k, at, cat or k, at, cat 하고 스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what about how do you spell? What about bat? How do you spell bat? 하면 bat 바로 나올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가진 vocabulary 실력이 high frequency words and story words로 연결이 돼야 되고 또한 phonics 외에 sight word he, she, a, an 그 다음에 the 같은 것들도 읽어서 아이들이 그죠? 리딩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뭘 읽을 수 있냐면 readers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story words까지 하면 story words라는 거는 내용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 말해요. 만약에 country cat and city cat이에요. 책의 제목이. 그러면 phonics에서도 우리가 cat을 배웠지만 그 cat이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저 키를 갖는 단어죠. keywords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미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학년은. 이제 고학년이 되면 좀 더 vocabulary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use context clue. 이제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책의 분량이 많아지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다 알고 읽을 수는 impossible, 없더라. 그러면 이제는 책에 나오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죠? 그거를 문맥에서 찾을 수 있는 스킬을 키워야 돼요. 고학년은 이게 먼저입니다.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이게 먼저야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don't worry about it. You can find the meaning before the word, right after the word from the sentence. 그 단어를 중심으로 right before, say right before
right after the word. 그 단어 바로 다음을 봐라. 그러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단어를 single letter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단어들의 관계, 의미의 관계도 알아야 돼요. synonym, antonym 해서 동의어, 반의어 알아야 되고요. homophone, 그죠? 소리가 같은 단어들, 그리고 plus one,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word structure, 단어의 구조를 알아야지. 단어가 it's not simple anymore. cat, hat, bat, no way.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impossible 이런 단어가 나와요. possible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im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base, possible을 중심으로 앞에 prefix가 붙었을 때, 그죠? 의미가 어떻게 추가가 되는지. 그래서 앞에 붙었을 때, 뒤에 붙었을 때 그 단어가 어떻게 의미가 그죠? 덧붙여지고 달라지는지, 그리고 두 개의 베이스가 뭉쳐서, 그죠? sea 단어가 weed라는 거랑 합쳐져서 seaweed. 뭐가 됐어요? 그죠? 어떤 단어를 지칭하죠. seaweed를 sea and weed. weed는 잡초 같은 건데, 그죠? 풀 같은 건데, 바다에 있는 풀 해가지고 미역과 같은 그런 것들을 seaweed라고 한다. 그래서 compound word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에 어근도 알아야 돼요. root words. use를 중심으로 use, user, uses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죠? 그래서 어근이 use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word origin. 다른 나라 말에서 온 말도 있어요. solar을 중심으로 solar system, solar power, solar energy, solar 하고 쭉 나오는데 도대체 이 solar은 I don't know what it is.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그죠? 라틴에서 왔는데, 그죠? 라틴 말로 sun이란 뜻이야. 아하,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죠. 그죠? sun power, sun batte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lunar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드시 root words도 알아야 되고, 다른 나라의 말에서 온 라틴이나 그릭에서 온 말의 word origin도 알아야겠다가 바로 고학년의 vocabulary.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픽션보다는 non-fiction에 들어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가 좀 vocabulary 실력을 확실히 높이기 위해서는 non-fiction을 많이 읽을 필요성이 꼭 있더라. 그래서 vocabulary development and strategy 첫 번째 general, specialized, technical 구분하고요. context clue 그 다음에 vocabulary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sort,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비슷한 단어들, 반대의 단어들. 그리고 Venn diagram을 사용해서 그 단어를 펼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그 단어만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possible sentence까지 해야지 이게 고학년의 그죠? 확실한 vocabulary 실력이더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non-fiction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omprehension skill이 필요해요. fiction, non-fiction, comprehension skill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fiction이 좀 구분되는 게 non-fiction에서 literary elements, 아까도 얘기했던 setting, plot, 그죠? 그런 것들 character 말하는 거고, non-fiction들은 그런 게 빠지고 main idea, detail, compare, contrast, problem, solution, cause and effect, sequence 이런 것들이 다 모두 그죠? 내용을 뭐 하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고 사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comprehension 스킬입니다. 결국은 사고로 가는 기본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 non-fiction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교과서를 가르칠 때 사이언스로 들어가면요 똑같은 것들이 나와요. 사이언스를 읽을 때 너희들이 필요한 comprehension skill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빠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 compare, contrast는 할 줄 알아야 되고 cause and effect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는 게 교과서 앞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social study에 들어가면 또 social study를 읽을 때 필요한 그죠 스킬들 이렇게 뽑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학년 때부터 non-fiction을 읽으면 이런 스킬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익힐 수가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comprehension 스킬이 뭐와 함께 하기 때문에 thinking과 함께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y, thinking 스킬이 플러스 reading comprehension 스킬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더 많이 주고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language understanding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위해서 comprehension 스킬을 사고를
개발하는데 많이 쓰자. 이럴 때 우리가 think aloud라는 말을 많이 해요. 혼자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요? 밖으로 끄집어내서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자? discuss 하자. 너만 혼자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함께 생각하자라는 게 바로 think aloud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죠. 토론의 방법이에요. 내용을 같이 선생님하고 정리하고 이걸 통해서 가장 많이 사고력, 논리력을 키울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이제 현재 교육 상황이 그죠?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짐을 처음에는 이게 내려오죠. 점점 고등학생들이 막 짐을 지우고 있었으면 이제 그거를 중학생들이 많이 짊어지고 있었으면 이제 누가 짊어져요? 초등학생들이 다음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같은 무게를 짊어지더라도 좀 그죠? 현명하게 짐을 나눠서 짊어질 수 있으면 분명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독서의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하지 말고 뭐 하자? 사고하면서 독서하자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리딩을 할 때 question, answer, relationship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고하는 방법입니다. 독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서 토론할 때 우리나라 독서 토론하고 똑같네요. 당연합니다. 같은 독서의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In the book, 책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right there. 책에 바로 거기에 있어요. single sentence, one sentence로 있거나 아니면 two sentence, 여러 가지 sentence로 있는데 하나의 sentence를 또 설명하다 보니까 주로 뭘 써요? pronoun을 쓸 수 있는 거죠. 대체해서 바로 그걸 얘기해 준 거를 it으로 바꿔서 쓴다든지 요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바로 정보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거기에 없어서 뭐 해야 돼요? 숨어져 있어요. 숨겨 있어서 그거를 think, 사고하고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search 해야 될 때 우리가 뭘 쓰냐면 compare, contrast, 그 다음에 cause and effect,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을 list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xample을 찾아낼 수도 있고 내가 example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right there, 바로 거기 있거나 그죠? 숨어져 있는 거는 사고해서 뭐 하자? 찾아내자라는 부분이 바로 comprehension skill인 거예요. 제대로 찾아내자. 그리고 이제 내 머릿속에는 in my head,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author and you, 작가와 내가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 그러네. 함께 생각하다가 이제 그거를 분리해낼 수 있어요. 작가 말고 나중엔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근데 나만 남는다는 거는 작가는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사실 나는 I don't agree about it. 나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 다른 책에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던데 라고 작가를 떼어내는 부분이 바로 on your own. 나 혼자 사고하는 부분이어서 첫 번째는 작가와 함께 생각하고 있다가 혼자 생각하는 부분. 이게 바로 사고입니다. 그래서 책 안에서 in my head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래서 곧 reading is thinking. reading은 바로 사고예요. So good readers make connection that are 어떤 커넥션들을 이제 good reader들이 하냐면요. 첫 번째, text, 글과 나를 뭐해요? 연결해요. 첫 번째 작업이고요. 두 번째, 내가 읽는 이 텍스트와 another text, 다른 책을 연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에 text to word, 진짜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를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책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과 나, 책과 다른 책, 책과 real world를 연결해야지 이게 바로 사고하는 리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세세한 부분을 보면 그럴 때 퀘스천을 막 선생님이 쏟아내시는 게 아니라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도입 단계에서는 주로 매치하고 그죠? 인지하는 identify, WH question을 해요. 그래서 이때 high frequency words 단어를 인지하는지, 그 다음에 phrase를 어떻게 잘 기억하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죠? describe, tell me about
blah blah blah. So tell me about trees. tree에 대해서 얘기해봐. 책을 읽었거든요. 그죠? tree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면 okay, tell me about trees leaves. tree leaves는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봐. 그럼 아이들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okay, can you name the 5 trees name? 5가지 tree name을 한번 기억나는 거 리스트 해볼래? 이렇게 하는 리스트 작업. 그다음에 what happened next? 도대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니? 라는 게 두 번째 사고의 단계고요. 세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how are apple tree and cherry tree alike? 그럼 apple tree하고 cherry tree가 어떻게 비슷해? 그러면 반대로 How are apple tree and cherry trees different? 어떻게 달라? 비슷한 점, 다른 점을 어떻게 해요? 분석하라는 걸 시키는 거예요. 사고하도록.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분석을 충분히 하면은 분석을 통해서 summarize.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on your own. 그죠? 작가와 나를 함께 생각하고 이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Why did the author say that? 도대체 author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굳이 don't need to 할 필요 없었는데 할 경우도 있고 그죠? 왜 그걸 뺐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학년, 5학년, 4학년, 6학년들이 해야 할 thinking strategy가 바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보통 1, 2, 3 위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고학년으로 가면 그죠? 3, 4, 5 위주로 많이 해요. 이거는 앞에는 뭐예요? 기본이죠. 기본 리더가 해야 되는 선생님이 이걸 굳이 안 해줍니다. 기본 리더가 자기가 알아서 다 해놔야 되는 부분이고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은 4, 5, 6예요. 근데 저학년은 앞에 부분을 다 일일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잘 씹을 수 있도록 꺼내주시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퀘스천도 우리가 사고를 하는 독서의 퀘스천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어려운 거 갑자기 서머라이즈 해보라든지 그다음에 바로 그냥 제대로 책의 내용도 이해 못하는데 How are apple tree, cherry tree alike?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는 없더라. 라는 부분을 방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럴 때 이제 KWL 차트라는 걸 우리가 non-fiction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what I want to know, 난 도대체 뭘 알고 싶은지 information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읽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에 what I know, 내가 도대체 뭘 알고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what I have learned, 진짜 그걸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우리가 non-fiction에서 KWL 차트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non-fiction에 필요한 차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와 지식을 동시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 cross-curricular 해서 내용이 과학만 있어도 안 되고 사실은 과학, 역사, 지리, art, technology, and social study 해서 이 두루두루 다 갖출 수 있는 책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mpelling, 예술성과 사실성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 뭘 느끼냐면 흥미를 많이 느껴요. 정말 대단한 사진들이 많이 찍혀 있거든요. 비싼 사진들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사진이 아이들한테 흥미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편안한 게 좀 많이 필요한데 유치에서 중등까지 세분화된 단계로서 아이들을 non-fiction으로 이끌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책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많아야 되고 단계가 세분화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creative 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너무 편중된 내용을 담고 있어도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담은 책이 꼭 non-fiction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non-fiction에는 이 four corners는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계로 해서 유치부터 중등까지 갑니다. 그래서 emergent 단계부터 해서 early, fluent 단계, middle primary A, B, 이게 고학년 단계고요, 초등에. 그 다음에 upper primary A, B가 이제 중등에 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이를 볼 수 있고, 단어를 보면, 단어의 숫자를 보면, 그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학년은 단어를 좀 열심히 잘 봐야 되고 페이지가
이제 좀 몇 페이지인지 좀 적은 페이지로 이루어져야 되고 문장도 길면 안 되고 하나에 2개 문장이 있어야 되고 점점점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요. 표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주요 구문이 반복이 계속돼야 되고 반드시 플루언트 단계에 되면 장문과 문단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된 내용, 전문화된 본문, 텍스트 구조, 나중에는 다양한 주제와 상세한 내용도 다룰 줄 알아야겠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쫙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걸 골라왔습니다. Emergent 골라왔고요. 그래서 Trees and Leaves,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책인데 이걸 어떻게 아이들하고 지식도 함께 가르치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거든요. 타이틀은 Trees and Leaves고요. 단계는 첫 단계 Emergent 단계예요. 장르는 Report고요. Key Learning Area는 Life and Living. 사이언스 안에서도 Life and Living인 거예요. 사이언스도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Earth로 들어가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Body로 들어가면 다르고 해서 그 중에서도 Life and Living이더라. 이 책을 읽을 때 꼭 필요한 Non-Fiction Comprehension 스킬이 뭐냐면요. Drawing Conclusion 하고요. 아까 Comparing, Contrast예요. Comparing and Contrasting. 그리고 이 Non-Fiction을 쓸 때 Non-Fiction의 텍스트 피처들이 있어요. 부가적인 인포메이션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책에 많이 쓰인 거는 label, 그죠? 그 사진이 있고 거기다가 이름들을 붙여놨더라. 그 다음에 photographs, 사진들이 있어요. 이 사진과 레이블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를 저학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에 있냐? 이 책을 넘기자마자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non-fiction 책을 읽을 때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저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스킬을 중점적으로 사용할 건지를 미리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이런 피처들이 레이블하고 포토그램 많이 나오는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잘 봐야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아야겠죠. 이걸 명시하고 있어요. 왼쪽에. 그래서 그걸 엄마랑 선생님이랑 함께 체크하고 가면 좀 서툰 리더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스킬을 써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바로 찾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도움을 미리 받을 수 있겠더라. 그리고 또한 이제 높은 단계의 리더도 그걸 어떻게 해요? 재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그 스킬을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움의 글이 이 책을 한 페이지 넘기면 바로 안쪽에 박스 이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Tree and Leaves 우리가 어떤 걸 살펴볼지를 이제 봤고요. 그럼 함께 읽으면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을 읽을 준비가 된 아이들은 뭐가 돼 있어요? 파닉스를 했고요. 사이드워즈를 해서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읽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지 않고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ees and leaves. All trees have leaves. Different trees have different leaves. 그죠? 여기 하면 good reader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까 text feature에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photograph, 그죠? 그 다음에 label 있습니다. label하고 photograph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Okay, look around. Everywhere you can see tree, tree, tree. Look all of them. Can you see them with the leaves? Yes, they all have leaves. 그래서 이 텍스트와 뭐를 확인해야 돼요? photograph을 연결을 하는 걸 반드시 read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ifferent trees have different leaves. 그러면 different trees, 어떤 tree가 있을까를 어디서 확인해요? 마찬가지로 photograph과 그 tree의 이름이 뭔지 레이블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Look at the first tree. What tree is this? Apple tree 하고 읽어야 되고요. And maple tree 읽어야 되고 maple tree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oak tree 하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나뭇잎이 있어요. oak tree는 it looks like hand. 그죠? hand처럼 생겼구나. like my fingers.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eucalyptus tree는 it's very long. 이게 길게 생겼구나. They are all different trees. 그죠? different tree가 또 뭘 갖고 있어요? different leaves를 갖고 있구나를 확인을 하고 가면 I see 하고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텍스트로 가죠. 먼저 Some leaves are small 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죠? 어떤 tree leaves가 small 한지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photograph, 뭐 봐요? Label. 그래서 look at the first leaf. What kind of leaf is this? Apple tree's leaf. And then number 2는 beech tree's leaves. And then birch tree's leaves. And holly tree's leaves. And cherry tree's leaves. And lime tree's leaf 하고 체크를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갔더니 뭐가 나와요? Some leaves are large. 그래서 what kind of trees leaves are large? Number 1, plane trees leaves and caterpillar trees leaves. So 아이들은 사실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compare and contrast를 여기서 해야 되는 그거를 제가 숨겨놨는데 이걸 보고 wow, they are all trees leaves. 그죠? 같은 점은 they are all tree leaves. 그다음에 what are these leaves alike? Their colors. 그죠? They're all green, but what are different each other? 뭐가 달라요? Small leaves and large leaves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진짜 작구나. 그래서 and one more. So which tree leaves is smallest here? Birch tree leaves the smallest here. So which tree leaves the biggest here? Yeah, caterpillar tree is the biggest here.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우리가 birch leaf and caterpillar leaf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면 그죠? 이게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나죠. 반드시 comprehension 스킬을 통해서 한 번 더 쓴다면 어떤 게 가장 작을까? 가장 작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tree leaves가 어떻게 해요? 네임이 기억이 들어가요. 정보가. 그리고 가장 큰 건 caterpillar였구나라고 나중에도 기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comprehension skill인 거죠. Next page, go on. 그리고 또 가요. Leaves have different shapes. And leaves have different colors. So different shape 보면요. 첫 번째, look at the first shape. It's like oval. 그죠? oval 모양처럼 생겼구나. So sweet chestnut이고요. 두 번째는 it's very long. So 뭐죠? Eucalyptus tree. And you look at the tree. It looks like tulip flowers. So tulip tree. And what kind of tree is here? Ginkgo. It looks like fan. 팬처럼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they all have different shape. 모양 다르네. 그 다음에 next. 다음 가요. 그 다음에 뭐가 다르대요? Color 다르대요. 그래서 leaves have different colors. Number 1, copper beech. What color is this? It's dark brown actually. 굉장히 brown 색깔인데 잘 표현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look at next to tree leaves. What is the name? Maple tree. What color is this? It's red. 그다음에 next one, red oak. It look like orange. 그죠? 오렌지 같이 생겼구나. And hickory, it has yellow and orange together. And next one, dogwood. It has green and yellow together. 이렇게 갖고 있구나. So they have different colors. Different colors.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trees and leaves. So look around. You can see many kinds of trees and leaves here. 여기까지 하고 난 거랑 그죠? 이 다음에 하는 거랑 이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머릿속에 인포메이션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막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아이들이 children reading 하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go back,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다시 돌아가서 Okay, what's the name of the tree? What's the name of the title, the book's title? Trees and Leaves. So, before reading에 사실 들어가기 전에 trees, you can see trees here, big tree, and leaves too. So, can you see different trees' leaves? Some things like pointy, some things like long, and they have different colors. 그래서 먼저, 그죠? 이 커버를 통해서 그걸 다 보고 가요. tree가 different shapes and different color 갖고 있구나를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and go on next. All trees have leaves, right? So, but
Different trees have different leaves. So here are 4 different trees. Can you name them? Number 1, apple trees. And number 2, maple tree. Number 3, oak trees. Number 4, eucalyptus tree. But how can you recognize them? How can you know it is an apple tree? How can you know this? Oh, this is an apple tree. This is an oak tree. How can you know? Yes, they're leaves. Leaves are different. So when you see these leaves, number 1 leaves, you can see it and call it apple tree. And when you see this leaf, you can say that maple tree. And when you see this leaf, this is oak tree. And last one, when you see these long leaves, you can say it, you can call it eucalyptus tree. Okay? So different trees have different leaves. And now, next one. Some leaves are small like this. Some leaves are large like this. So, in the book 안에서요, 그죠? Information이 right there. 거기 있어요, 그죠? Small and large. 근데 그거를 search, 찾는 방법이 뭐였어요? Compare and contrast 하는 방법이어서. They are all leaves. Is very similar each other. Color is similar, but what is different? Size is different. Small and large. 그 다음에 그걸 밖으로 끌어내서 text to word. 그죠? 밖으로 끌어내서 가면 when you go outside, 그죠? You can see small leaves trees and large leaves tree 해서 밖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 leaf를 긁어 모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biggest, 어떤 게 smallest인지 바로 real world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할 수 있냐면 이게 실사예요. 그죠? 실사니까 you can measure it. measure 할 수 있어. birch는 몇 센치인지, 그죠? 그 다음에 caterpillar는 몇 센치인지 measure를 통해서 wow, this is biggest. 진짜 가장 크구나. This is smallest. 해서 compare, contrast를 실험으로서 measurement 하는 거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umber 2, leaves have different shape. 우리가 different shape 봤고요. 그 다음에 leaves have different color. 마찬가지로 text to word.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가을에 항상 하는 활동이 나가서 다른 그저 tree leaves를 가져다가 어떤 tree가 yellow고 어떤 tree가 red고 어떤 tree가 still green 항상 green이고 어떤 tree는 brown으로 변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sort them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color과 같이 작업을 하는 게 바로 compare and contrast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어떤 거는 같이 green인지 어떤 거는 같은 red인지를 compare 같은 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contrast 하면은 이거는 red, 이거는 yellow, 이거는 brown 하는 거죠. 그래서 different shape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어떤 종류가 이런 튤립 모양을 갖고 있고 어떤 종류가 그죠 long shape인지를 또 이렇게 sort them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compare, contrast, and sort informatio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trees and leaves. So, what is the book about? This book about trees and leaves. So, did you find the main idea, most important idea here? What is most important idea? Yeah, different trees have different leaves. So, how can you tell that? Number 1, detail. So details mean some things telling about main idea. detail은 main idea에서 얘기하는 거여서 you have to prepare this one. 이렇게 하는 거죠. trees and leaves를 준비한 다음에 all trees have leaves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거는 introduction이에요. 모든 나무들은 leaves를 갖고 있다는 거는 introduction. 시작을 해서 main idea는 different trees have different leaves. So number 1, how can you tell it?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Like this. Some leaves are small. Detail 2. Some leaves are large. Detail 3. Leaves have different shapes. Can you remember the shapes? Number 1, fan shape. So, which tree has fan shape?
ginkgo, right? And what about tulip? It was tulip tree. And what about long shape of tree leaves? What was it? Eucalyptus. And oval. Oak tree, like this. 이렇게 하시면 돼요. So, and number 4, detail 4, leaves have different colors. So what different colors do they have? They have green color and red color, orange color, yellow color, and sometimes yellow and green, sometimes yellow and orange together. So they have different colors. So you can say that different trees have different leaves. Number 1, small. Number 2, large. Number 3, shape. Number 4, color. 그래서 1, 2를 분리했는데 사실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 한 번 더 끌어주면 number 1, siz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이즈가 다르다. 그래서 좀 더 끌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뭐가 돼요? information이 정리가 reorganize. 내가 책을 읽고 나니까 정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라고 해서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reading에서 뭘 많이 썼어요? 그죠? compare and contrast 많이 썼죠. 그래서 okay, here are tree leaves, tree leaves, tree leaves, tree leaves, tree leaves. So how are alike each other? They're leaves. The same thing is leaves, right? And how are different each other? So what is different thing each other? Their size, like this, small tree leaves and large tree leaves. So apple, cherry, lime tree leaves are small and large, plain, and caterpillar. Can you remember the biggest leaves? Caterpillar. Can you remember the smallest? Birch. Yes, like that.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냥 birch, birch, birch 하고 계속 읽으면 기억이 안 나고요. smallest, biggest 해서 최소한 birch하고, 그죠? 마지막에 caterpillar는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겠다. And different shapes. 그죠? different shape를 가졌는데 어떤 shape를 가졌어요? 이렇게 구분을, sort를 하는 거죠. fan shapes, ginkgo, and long shape, eucalyptus, and oval, oak tree and tulip tree에서 여기다가 하살표로 그 이름을 쓸 수 있더라 해서 또 한 번 tree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reorganize information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ifferent color도 마찬가지죠. Leaves have different shape 해서 orange, red, brown, green and yellow, yellow and green like this.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 나가서 여기 책에 있는 걸 in the book, 북에 있는 걸 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text to word, outside랑 연결해서 이걸 고대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tree name을 붙여도 괜찮아요. 참나무, 그죠? 배웠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해도 이게 바로 내용 중심의 수업입니다. 영어는, 그죠? It's not a matter.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draw conclusion 하면 돼요. So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tree and leaves. They are not all the same trees. So tree outside, but they're not same trees. So when you go to and see the trees, what do you have to do first? You have to take the leaves, yes. So check the leaves and see size, okay, shape, and number 3, color. So we can say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trees, kinds of trees and leaves. This is draw conclusion. 이렇게 결론이 도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draw conclusion까지 이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했던 것 계속 제가 말로 했지만 right there,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들은 photograph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label 있었고요. 그 다음에 sentence가 있었죠. 그렇지만 we have to think and search again. 그냥 그대로 읽고만 넘어가면 안 되고 생각하고 찾아야 될 게 바로 뭐였어요? compare, contrast. 그리고 smallest는 뭐였는지, biggest는 뭐였는지 이걸 통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더라. 그리고 나의 머릿속에는 author과 내가 함께 하는 거죠. 진짜 이러네. 그죠? author 얘기한 대로. 그렇지만 분리해서 on your own, 너의 직접 생각을 위해서는 어떻게? go outside
and gather leaves. 갖고 와서 직접 author처럼 뭐 해야 돼요? 분류를 해봐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reading is 바로 thinking이 되는 거죠. text to self. 반드시 해야 되고요. text to text. 이젠 trees and leaves만 읽었는데 그 외의 거 다른 책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text to word. 바깥으로 나가서 connect. 반드시 연결해봐라. 라는 부분이에요. 아주 쉬운 책을 봤으면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책을 봐야 또 우리가 이게 쉬운 책만 보면 좀 그렇죠? Could we live on the moon? 제목에서 뭘 던져주냐면요. problem은 던져줘요. 이 책은 Could we live on the moon? 이 문제를 같이 책을 읽는 동안 해결해야 돼요. 이 제목의 퀘스천에 나는 책을 읽으면서 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달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바로 non-fiction의 뭐냐면은 problem and solution. problem이 non-fiction에서는 그죠? fiction에서는 주인공의 그 문제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question입니다. 이 question에 답을 하는 게 바로 answer, solution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 끊임없이 그 답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아마 middle primary A 정도 되거든요. 텍스트를 보면 그죠? one paragraph or two paragraph. 그 다음에 vocabulary 보세요. 우리가 평소 everyday English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vocabulary 나옵니다. 그죠? 여길 딱 보면 general vocabulary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하자? specialized vocabulary가 있어요. 이런 거지. module이란 단어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lunar 이란 단어도 쉽게 볼 수 없죠. lunar module이나 astronaut이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단어? 여긴 그렇게 많지 않은 다음 단어에는 좀 더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죠? 뭘 해야 돼요? reading에 fluency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읽는 게 아니라 meaningful chunks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죠?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you have to see ending part. Okay? So telling. Are you ready? Okay? Go. Over the years,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lot of the moon. 여기서 three meaningful parts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시간을 얘기하는 over the years, 그죠? 수년 동안 계속해서 누가 scientists have discovered, scientist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scientist들이 무엇을 했는지 행동까지 끊어서 읽어줘야 돼요. have discovered, 발견해 왔는데 뭐? A lot about the moon, 문에 대해서 이 세 파트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they've used telescope,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 뭘 사용했는가지 바로 붙여줘야겠죠. They've used telescope to study it. 이렇게. 텔레스코프를 사용했는데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죠? 뭔가 연구하려고 텔레스코프를 사용했다. People have traveled to the moon and back. 그래서 people이 travel 했다. 어디로? moon and 그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끊어서 읽거든. In July 1969 여기 컴마 있죠. 여기가 하나의 meaningful chunks입니다. 컴마에서 반드시 끊고 U.S. astronaut Neil Armstrong and Edwin Buzz Aldrin became the first people to set foot on the moon. 여기까지 first people까지 해야 돼요. became first people to set foot on the moon. 이렇게 meaningful chunks로 잘라야지 그죠? 읽을 게 많으면서도 빨리빨리 직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ore astronauts went to the moon after that. They spent hours exploring. They collect moon rocks and soil to study. 이렇게 그 다음에 we now know that the moon is very different from Earth. We also know that people can survive on the moon for a short time. For a short time 자체가 시간 하나를 얘기하는 meaningful chunks가 돼요. 그리고 if people can visit the moon, could they live there? 해서 여기서 바로 끝을 봤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does the moon have the things people need to live? 이렇게.
그래서 meaningful 청수를 가지고 끊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vocabulary들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서 information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reading을 한 다음에 우리가 comprehension skill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하는데 그냥 했나요? graphic organizer를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죠? main idea, detail, 1, 2, 3 썼던 것들 기억나고 그죠? compare, contrast 했던 이런 Venn diagram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 이렇게 뭐 웹처럼 반에다가 딱 하고 여러 가지로 펼칠 수 이런 graphic organizer 역시 여기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over the years,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lot about the moon. They've used a telescope to study it. People have traveled to the moon and back in July. 해서 여러 가지 information. So people study 이제 about the moon, 그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What did they use? Telescope to study it. What is it? 그쵸? It's the moon.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right there 거기에 있는데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있고, 그죠? 프로나운으로 바꿔주는 게 있다. 이런 건 반드시 이게 뭔지 찾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people travel to the moon. 그 사람이 언제? When was it? 이제 reorganize information 하는데 when was it? 그죠? 그게 1969 July였고 who were they? 누구였냐? Two people 말고 다른 사람들 가장 중요한 인물 two people 있죠. 여기서 닐 암스트롱하고 우리가 버즈라고 부르는 에드윈 알드린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 꼭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who are astronaut? astronaut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astronaut 많이 못 만나잖아요. Who are they? 사실 이 전 페이지에 astronaut이라는 걸 설명해줘요. Astronaut means travelers between stars. 여행하는 사람인데 어디를 여행해요? 여행하더라도 outward and star. 바깥 세상, 저 멀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astronaut이라고 한다라는 걸 이 전 페이지에 설명을 해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we know astronaut. 그죠? astronaut을 아는 게 뭘 이용해서 use context clue. 정확하게 astronaut을 몰라도 그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what did they find? What did they collect? They collect rocks and soil.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they found something. They found this. People can survive on the moon, but it was very short time. So here is the author is asking question to you. Could we live on the moon? 해서 우리가 moon에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number 1 뭐예요? air. Number 2 water. Number 3 gravity 이런 것들. Number 4 food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하나씩 뭐랑 연결하냐면 Earth랑 비교를 해서 Earth는 air 갖고 있는데 moon은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Earth는 water를 갖고 있는데 moon은 없다. 그럼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Earth는 gravity가 moon보다 어떻게 해요?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기 가면 어떻게 이렇게 점핑하고 다녔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Earth는 food을 어떤 걸 갖고 있는데 그죠? plant가 있고 그러면 moon에는 no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었고 마지막에 딱 결론은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는 거야. 작가는 답하지 않아요. 내가 살 수 있다 없다라는 걸 판가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아이들은 살 수 없다라고 뭐 시켜요? 사고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충분히 지금 많은 실험과 과학자들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건 너무 개발할 게 많아서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서 we cannot live. 거기서 살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on your own 너 자신의 뭐예요? 생각을 표현해라 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discovery 우리가 이런 non-fiction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발견했나?
못했나? Discovery 1. 그래서 astronaut은 어떤 게 astronaut이에요? Travelers outward or between stars. 그런 게 astronaut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 그냥 astronaut을 외우면서 읽는 우주 비행사 하는 것보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 말에서 왔구나라는 걸 배우는 게 훨씬 뭐예요?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Discover 2. 근데 나는 사실 이거 읽기 전에 누가 제일 먼저 달에 도착했던 사람인지 몰랐다. 그걸 쓸 수 있죠. 닐 암스트롱과 이제 버즈, 에이드린이었다. 그런 걸 쓰고 세 번째 나는 진짜 몰랐다. 문에 에어도 없고 워터도 없고 푸드도 없고 그래비티도 작다는 거 중력이 작다는 거 몰랐다. 그거를 다 하나씩 쓸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 모든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요? reorganize 하면서 뭐 해요?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non-fiction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book title이 뭐니, author 뭐니, 그 다음에 what is the main topic of this book? 이 책의 메인 토픽이 뭐야? Could we live on the moon? 그죠? 그래서 write there new facts you learned about this topic from this book. 이 책을 통해서 그저 새로운 배운 사실들을 1, 2, 3 세 개 적어봐. 그 다음에 list any new vocabulary. 배운 vocabulary를 써봐. 뭐 astronaut을 쓸 수도 있고 lunar module 해서 루나에 사실 간 거는 로켓이 바로 간 게 아니라 그죠? 로켓은 대기권에 있었고 그죠? 누가 갔어요? 조그만 모듈이 간 거죠. 위성 같은 게 가서 앉은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write a question that you still have about this topic. 만약에 책을 읽는 동안 궁금한 적이 있으면은 그거를 써봐라 라는 거예요. 궁금한 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건 뭐 해요? research. text to text. another text를 찾아서 you can get answer from that book. 찾을 수 있게끔. 이게 정리하는 non-fiction의 report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의 내용은 거의 다 마쳤고요. 마지막에 질문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non-fiction을 통해서 영어와 학습을 동시에 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감 부족.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그죠 알고 가시면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